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보면 돼요? 어디요? 여기 보면 돼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진짜. 네. 고품격 법조 프로그램 판일기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훌륭한 그 존경하는 박상용 검사 뒤에 이렇게 인터뷰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이렇게 양은경 선배와 네. 함께 방송하게 돼서 아이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그동안 네. 보고 싶었고, 예. 네. 아유, 진짜 고생한 거를 저도 초반부터 너무 많이 지켜봤긴 했네. 그러니까요. 네. 선배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좀 정말 찐 내적 친밀감으로 오늘 이제 방송을 한번 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진짜 얼마 전에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좀 예. 통쾌하시고 그런데 예. 김어준 씨가 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렇죠. 1심이지만 벌금 2천만 원이 예,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일단 잠시만요. 네네네. 네. 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네네. 아 준비를 따로 해오신 게 있으세요? 아니 마우스를 준비해. 마우스.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 소감. 저는 이거를 네. 건국 이래 최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거든요. 건국일의 최대다. 예, 횟수가 네. 6회입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것만 6회고 토탈 따져보면 한 10회 정도 돼요. 그다음에 네. 조회수가 보통 한 100만 회씩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TBS가 그때 청취율 1위였으니까 저는 맞아요. 건국 이래 최대 허위사실 유포라고 봤습니다. 네. 피해 규모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죄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워낙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이상했던 일들도 많고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어요. 뭐 네. 그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공판 준비기일이 그 명예훼손죄에서 6번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이거 공판 준비기일 6번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세상에. 공판 준비기일 6번이면은 이거 보통 역대급 사건이에요, 예, 진짜. 그 네. 어디 대기업 뭐 분식회계 요 정도 돼야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건데 대통령 사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사건 정도 네. 돼야 되는데 또 충청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해준 거네. 대우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경찰에서만 2년을 끌었습니다. 중간에 또 불송치하기도 했고 그래서 야 근데 뭐 그래도 유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사필 네.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다만 징역형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 유죄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쉽지 않은 세상에서 또 법리대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일단 네. 감사드린다. 그런 네. 얘기를 좀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소감 이제 좀 거국적으로 좀 네. 가슴이 웅장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거 맞아요. 그 김어준 씨의 거짓하고 선동질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맞습니다. 근데 이 김어준 씨에게 선동돼가지고 의사가 왜곡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피해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보니까 항소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루 만에 아까 그게 항소했더라고요. 여쭤보려고 예. 항소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지금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있는데 좀, 네. 좀 부글부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예, 예. 네, 이게 보니까 네. 굉장히 판결 내용도 굉장히 좀 자세하고 뭐 그때 좀 판결 맞아요. 내용 이따 좀 여쭤볼 건데 맞아요. 예. 사실 이 사건이 조금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오래된 사건이죠. 경위를 조금 네. 차근차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이동재 이제 편집위원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제가 어디 위원 기자?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어갖고 그냥 기자라고 그냥 해주시면 기자.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기자로 불러드릴까요, 변호사로 불러드릴까요, 호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 이게 기자로 그러면. 예. 그럼 이동재 기자 사실 시작은 편지였어요, 편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철 예.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VIK, VIK. 대표한테 진짜 그거 정말 기사 저도 많이 썼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많이 써줬어요. 이철. 조선일보 아니었으면은 못 살아남았을 겁니다. 예, 진짜로. 정말 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예. 그 편지 쓴 거 예. 때문에 결국 이지경 그때 정말 무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편지 왜 보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팔직곤인데 그 지팔직곤. 신라젠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신라젠 사건. 네. 그 신라젠이라는 제약사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상장은 돼 있을 텐데 주가가 네. 많이 낮을 거예요. 네. 수조 원대 피해를 그 주가 조작 피해를 입은 네. 신라젠 사건이라고 있는데 네. 이 신라젠의 대주주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예요. VIK고 그 VIK 대표가 이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네. VIK도 거의 1조 원대 사기로 중형 14년 6개월인가 아마 그럴 맞아요. 겁니다. 중형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 신라젠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이면에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막 오르내렸거든요. 특히 이제 현 여권 쪽 이름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그 신라젠 행사에 나와가지고 막 신비의 명약처럼 홍보도 좀 했어요. 뭐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막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 약도 팔고 막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식이 막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고 그때 팩사백이라고 항암제 그게 이제 팩사백 맞다. 임상 네. FDA 그게 임상에서 있었어요. 실패하면서 맞아요. 주식이 그거. 폭락 나락갔습니다. 뭐 거래 중지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비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기자가 안 궁금하니까 다 궁금하죠. 사실 그때 MBC 정도 빼고는 다 궁금했을 거예요. 조선일보도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고 싶어서 네. 제가 그때 외국 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맞아. 일본 연수가 일본 그때 연수가 있었잖아요. 또 그죠. 그냥 대충 놀다 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냥 지팔직권이야 진짜 정말. 지팔직권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 취재 마지막으로 끝내고 후배들에게 선물 하나 주고 내가 갔다 와야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던 건데 그때 편지가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수감자니까. 코로나이기도 하고 뭐 면회 수감자이기도 신청. 하고. 그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네. 면회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사건의 좀 본질을 캐고 싶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랬네요 진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3월 30일인가요? 그 네. 검언유착 그 보도가 처음 맞습니다. 나가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한 구속돼 있었잖아요 사실. 예. 네. 그러고 나 수사 시작돼가지고 얼마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 그 202일간 구속이 됐습니다. 202일. 200일.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수사 기간 합쳐갖고 202일이었고 제가 강요 미수라는 혐의로 구속된 거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러니까 네. 강요 미수에다가 다른 네. 혐의 합쳐갖고 구속됐던 분이 김태촌 씨. 김태촌 씨. 예. 김태전급인데 김태전보다 더 어떻게 김태촌보다 보면은 더, 예. 더 하는 거네 그 진짜. 검털이면은 그 네. 독방을 줘야 되는데 독방은 또 안 줘요. 눈치 아, 보인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2일간 있었는데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네. 선배도 기억하실 텐데 보석도 네. 이제 구속 만료 전날 해줬어요. 아니 진짜 정말 이거는 네. 저는 저 그 판사 이름까지 진짜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아시죠? 네. 아니 저도 그렇고 네. 솔직히 제 주변의 판사들도 야 어떻게 네. 저걸 저렇게까지 예. 결정을 안 하고 맞아요. 네 계속 보석 신청했는데 계속 안 했잖아요. 맞아요. 판결도 안 하고 예. 네. 그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근데 구속 만료 전날에 보석을 해주면서 사정이 바뀌어서 보석한다라고 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제 재판에 증인들 되게 안 나왔거든요. 뭐 동아일보 기자도 증인 신청됐었는데 안 나오고 뭐 그 지모 씨라는 지연지라는 그 사람도 네. 중간에 그 사기 전과자 그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정이 바뀌었으므로 보석을 허가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님은 지금 영전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잘 살고 계십니다. 고법부장 됐어요. 지방 고법부장일 텐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진짜 이게 정말 사실 법원이 그냥 불법으로 인신 구금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래서 하루 20만 원 쳐주더라고요. 네. 20만 원. 20만 원. 진짜 아니 지금 김태천급인데 김태천급이고 이거 뭐 거의 대통령 그 충정로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하는 사람을 지금 그 20만 원 줬단 말이에요. 20만 원 줬습니다. 20만 원. 야 예. 세상에. 그 영전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 무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죄 확정됐죠. 정말 근데 그 일로 진짜 인생이 진짜 항로가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 이게 이미 저는 죽다 살아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그때 저는 이미 한번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네. 예전에 뭐 드라마 대사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인생 그 건물도 이제 건축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인생도 그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해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내력이 강하면 그 외력의 어떠한 그 자극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복수 같은 그런 생각 말고 고깃값을 번다 뭐 자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바로 잡고 이제 알리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숨지 말고 다시 언론계에서 살아남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래도 얼추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네. 지금 뭐 방송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솔직히 이 자리도 못 나오실 뻔했는데 제가 정말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아니에요. 아니 저는 파넷기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아닙니다. 존경하는 야은경 네. 선배께서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뭐 밤 12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법조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예. 그 시절을 제가 저도 같이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 제가 다시 한번 좀 복잡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경과를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예. 그 검언유착
기자 보도라는 게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취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 네. 근데 편지 내용이 사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검찰이 신라진 수사 재개했으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본인하고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니까 취재 욕심 부린 거죠. 욕심이 좀 과한 건 맞아. 내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근데 이철 옆에 있던 지연진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옳다고 나고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 황희석 네. 나중에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한 황희석, 최강욱, 최강욱 네. 이런 사람들하고 아 이거 걸렸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MBC가 보도를 하면서 이거 검언 유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때 실명이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 네. 결국 이제 한동훈 지금 위원인데 네. 고위 검찰 고위층하고 네. 이 보수 언론 기자하고 합작해서 뭐 결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 결탁을 만들었죠. 해서 유시민을 골로 보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강요미수로 구속까지 됐었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발언이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는 최강욱 네 최강욱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이 그래, 돈 맞아.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예. 맞아요. 그거 예.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네. 녹취록 전문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잖아요. 그죠? 진짜 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첨언을 드린다면은 요 당시에 그 감옥에 있던 이철 씨로부터 네. 편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된, 그러니까 가장 빨리 전달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 황희석이나 최강욱보다 더 빨리 그래요? 편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발언으로 김어준 씨의 발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건 화면이 있는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화면이 있는 방송과 아니라 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방송에서 2020년 2월 22일에 편지를 받고 맞아요. 나서 그렇게 판결문에 얘기를 그 했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김어준 씨도 본인 발목을 잡은 게 네. 본인이 방송에 나왔고 내가 2020년 2월 22일에 편지를 입수를 했다. 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다. 그 발언이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예. 화면 있는 조직하고 하라고 그랬다. 맞습니다. 자기는 그게 더 MBC 죠. 먼저 예. 제보를 받았고, 예. 아 이거 그냥 화면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MBC하고 뭐 협업을 했든 토스를 했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디자인을 그쵸? 한 거죠. 디자인을 예. 설계자네, 그렇죠? 예. 설계자,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좋다. 네. 이거 최강욱은 진작에 판결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유죄 기소돼 유죄 났어요, 네. 그렇죠? 예. 그 1,000만 원, 그렇죠? 예. 벌금 1,000만 1,000만 원, 원 나왔는데,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예. 그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2024년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사실 조금 뭐 빠르진 않지만 그것도 꽤 걸렸어요. 그렇죠. 꽤 걸렸어요. 네. 왜 최강욱 워낙에 재판이 많아져 다른 거 네. 본인도 많고. 근데 김어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늦어져서 2026년에야 네. 1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민사보다도 더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사 민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사는 돼, 진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형사 민사 있으면은 형사가 더 빨리 진행되니까 형사 고소하고 그거 유죄 나면 그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예. 이 사건은 민사가 2023년 7월에 예.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500도 그렇게 적긴 늦어졌어요? 하지만. 예. 너무 적어 사실 예. 그것도. 이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간 클래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그렇게 클래스가 이쪽에서 높지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김어준 씨는 지금 뭐 충정로 대통령, 뭐 상황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강욱은 한 오두품 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두품이라 재판 빨리 해버렸어. 예, 뭐 너 정도는 좀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냥 제가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경찰이 이 사건을 좀 묻으려고 했어요. 그 네. 김어준 씨 관련된 사건을 이 고소권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보안 사건이나 뭐 수사지휘권 요거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제가 경찰에 탄원서만 한 20번 정도 냈습니다. 탄원서. 탄원서 저 학부 법대 나오고 그다음에 네. 저는 언론인이고 그 변호인의 조력도 받거든요. 변호사의 네. 조력도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6년 걸립니다. 네. 그 고소한 지만 한 4년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진짜 오죽할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우리 그때 그 화면 PD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탄원서에 인용한 그 이미지 컷이 저는 너무 아 인상적이었는데 이미지 컷? 예 어떤 거? 예. 그러니까 그 보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을 예. 최강욱 허위사실 적시 관련 예. 기사 예. 이렇게 기사가 요거 곱하기 네. 한 4-5개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그렇구나. 제가 한 개만 좀 보내드린 건데 네. 요렇게 많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이게 그러니까 취지가 자 이렇게 최강욱이 거짓말한 거 네. 이렇게 다 지금 고발 당하고 예. 이렇게 됐다라고. 근데 김어준은 이제 이걸 알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낸 거죠. 저는 네. 분명 네. 알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그런 증거로 저걸 썼거든요. 이번에 네네. 판결문에도 저런 비슷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2020년 4월에만 그때 보도가 한 70건 정도 있었나 네네. 그랬던 것 같고 네이버 메인에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뭐 TV조선도 보도를 했고 네. 그다음 YTN 등등 뭐 수많은 그 방송국에서도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PD님한테 전달해드렸는데 안 띄워주시네. 아무튼 예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김원준 씨는 나는 몰랐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가 있냐. 특히 언론인은 우리 그 양은경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방송하기 전에 기사 쓰기 전에 팩트 체크 맞아요.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팩트 네. 체크 안 하면은 그냥 바보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최고진 수사에다가 저희 띄워드렸네. 이렇게 기사가 와. 많았어요. 깨알 같죠. 네. 이렇게 보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김원준 씨가 28년 동안 본인이 뭐 보도를 하면서 기자 네. 생활을 하면서 편향됐지만 편향으로 가는 길은 공정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향하고 공정하고 뭐 어찌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저한테 뭐 동료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제 기소가 됐어도 공판 네. 준비 기일 6번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증거 부동의하고 막 이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네. 일단 김어준이 이 최강욱의 가짜 뉴스를 어떻게 확대 재생산했는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최강욱이 얘기를 한 게 지금 4월 3일 날 2020년 4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MBC 보도 한 달 뒤에 이제 김어준이 씨가 처음 한 게 2020년 4월 30일. 김어준 그 뉴스입니다.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4월 했어요. 6일인가도 했었고요. 6일. 4월 네. 초반에 한 두어 번 했었는데 네네. 그거는 그건 이제 안 들어가. 그 조선일보 등에서 녹취록을 네. 공개하기 이전 거다. 그래서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안전하게 그래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가장 처음에 있는 시점이 그러니까 4월 30일 그렇죠. 뉴스공장에서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유시민을 매장했다고 했던 말을 다시 짚어보죠. 뭐 이러고서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최강욱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서도 했다는 그 증거가 아까 지금 보여주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앞에 났던 수많은 보도들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주신 이미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동재 기자가 당시에 그런 말을 했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매체들이 검증에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시작으로 해서 네. 자 녹취록 전문 보니까 예. 그런 말은 없더라라는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MBC 이보경 의원인가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MBC 논설위원이 내가 보니까 이동재 그런 말한 거 없던데? 라고 없던데. 했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이 예. 다 이렇게 그런 말 없던데 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팩트 체크까지 다 돌렸어요. 네, 예. 그렇죠. 팩트 예. 체크까지 돌렸는데 예. 그 이후에도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동재가 한 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잖아요. 공작이다. 네. 이것은 공작이다. 그리고 그렇죠. 저를 뭐 은행 털이범에 비유하기도 하고. 은행털이요? 은행 털이범. 강도라는 거죠, 제가. 예. 세상에. 제가 그렇게까지. 털렸는데 저보고 와, 털이범이래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네. 박상정 검사님 또 슈퍼챗을 주셨네요. 아우, 네. 저도 아까 좀 이동재 쏘고 올 기자. 걸. 네, 이렇게 긴 혼자 시간 멋있는 정말 척 고생 하시니까. 많으셨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응원 검사가 너무 메시지. 고생이 많으세요. 네, 진짜. 응원 메시지도 3만 원. 이게 3만 원이 왜 3만 원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아마 그런데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내신 걸로 마음은 아마 3억 원이 아닐까.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 본인도 정말 진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처지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응원과 연대를 또 보내주시네요. 네. 네. 박상영 검사님이야말로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렇죠. 제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수감은 못 당하지 진짜. 네. 그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더 고생했네요. 예. 그럼요. 그거는 그 원탑이 원탑. 사실 네. 저 박상용 검사를 저도 박상용 검사님을 한 10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본인이 고생하시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네. 좀 찡하더라고요. 약간 이 사람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예. 맞아.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투사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막 센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참 보면 이제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새끼로 안 빠지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저렇게 김어준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여러 매체들이 이렇게 검증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와 진짜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 기사 보셨잖아요. 네. 자, 공익적 관점에서 주관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확보된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또 기가 막혀 대체. 피의자는 언론인으로서 방송하기 전에 발언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근데 네. 조사 이거 어법도 안 맞아. 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고 단정한 거 어렵다? 네.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저도 봤을 때 네. 이 경찰 해당 팀장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의지였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나는 너를 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한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진짜 그때 당시에는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불송치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무혐의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꼼꼼히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역정을 막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게요. 저희도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네. 하면서 역정을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 성북 경찰서예요. 솔직히 내가 봐도 김어준이 알고 한 것 같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라고 못할 겁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송치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도 궁금해요. 뭘 수사했는지. 예. 근데 처음에 제가 낸 증거나 네. 그 이후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갖고 나온 결론이나 증거는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예. 법원에서나 뭐 검찰 송치 후에나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증거하고 탄원서 진짜 이 정도 냈어요. 저도 소송하면서 네. 저도 진짜 거의 끝까지 왔는데 네. 이 정도 냈는데 워낙 허위 사실 유포 건수가 많았고 증거 넘쳤거든요. 총 뭐 기소된 것만 6건이니까. 네. 근데 꼼꼼히 수사했다 하고 역정 내고 나중에 뭐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왔고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때는 그때는 제가 증거를 꼼꼼히 안 봤던 것 같다. 이유여야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예. 제가 어제 이제 기사 쓰면서도 되게 기가 네. 막힌 게 네. 그 불송치 결정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예. 맨 위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언론 보도 및 관련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분석 검토한 결과 최강욱이 고발당하는 등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피의자가 여기선 김어준이잖아요. 볼만한 정황도 있으나 자 일단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언론 보도 및 관련 사건들 시간 순으로 나열 그게 그때 아까 보여드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보니까 녹취록에 그런 얘기 없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당연히 김어준 알고 했네, 알고 거짓말했네 딱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증거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충분히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어제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는 딱 그거를 가지고 너 이거 보니까 보도도 많이 났었는데 팩트 체크도 많이 됐는데 너가 충분히 이거 최강욱 말이 거짓말인 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 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경찰은 저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내용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불송치. 오늘 양경 선배께서 기사로도 쓰셨는데 네. 고소인 역시 고발당하고 고소인이 이제 고소인 이동재. 접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재라는 그 고소인 역시도 당시에 고발을 당했던 신세였다. 그리고 채널A가 공식 사과하는 등 피의자가 발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 고소장 낼 때 저 이미 1심 무죄였어요. 맞아. 진짜. 제가 2021년 그 7월 달에 이제 1심 무죄가 나왔거든요. 2022년 제가 1월인가 2월에 제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미 무죄 나오고 한참이 지났었는데 제가 고발을 당했으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채널A가 뭐 사과를 했다. 채널A가 사과했다는 거는 채널A가 당시에 이제 워낙 방통위 같은 데서 그렇죠. 압박이 많으니까 허가가 사과를 걸려있으니까. 했는데 이런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과 내용도 그 김어준이 발언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를 갑자기 두고 뭐 인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저는 현실 맞나? 그러니까 저도 진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니 버젓이 1심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예. 너 고발당했잖아. 이거 예. 가지고 지금 김어준을 갖다가 면죄부를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고발당한 네 탓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발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법원이 무죄 판결을 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고발당했다고 야 예. 그러니까 김어준 말이 맞는 것도 같아 너 고발당했잖아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걸 말 그대로 그럼 네. 해석을 해보자면 김어준 씨도 본인이 최강욱 관련된 보도를 못 봐가지고 거짓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같은 논리면 네. 제 피고발도 몰랐다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양이었어요. 네. 보안 수사권이 지금까지는 남아 있잖아요. 아직 거의 며칠 안 남았지만 네. 있는 상황에서도 이 모양인데 없으면 오죽할까? 그러니까 제가 수사 과정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소장하고 불기소 처분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나를 약 올리는 건가? 능멸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아까 보시면은 네네. 네가 고발당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약간 능멸하는 그런 네. 느낌이 물론 그 제가 감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도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광산 경찰청장이 네. 그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로는 이제 암장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지금 뭐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반전을 맞은 게 결국 어쨌든 그래도 2023년 1월 네.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를 했어요. 재수사. 예. 재수사 요구가 어떻게 뭐 본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요거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경찰에서 불송치 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네. 나름대로 증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의 신청에도 별반 소용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많이 보실 텐데 다 잘 아실 겁니다. 억울한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저도 경찰 취재 오래 했고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를 같은 경찰에서 이거를 이의 신청해갖고 다시 바꾼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의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간 사이에 검찰에서 제가 검찰에 요청도 안 했는데 네.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자료를 꼼꼼히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당 검사가 네. 재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오로지 검사의 사명감으로 오로지 검사가 사명감으로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고 재수사 요청을 한 거죠. 그렇구나. 예. 야,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역사를 바꾼 장면이네요, 네. 진짜. 그래 검찰이 이제 재수사를 해서 맞습니다. 예. 재수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송치 의견을 올라온 거죠. 네. 네. 재수사를 통해서는 송치 네. 의견으로 올라왔다. 자기가 잘못 봤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예. 그나마 그래도 그 단계에서 시정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 뒤에 검찰이 또 보완사를 했습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올린 후에 그 검찰에서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줬어요. 그래갖고 네. 이건 뭐냐 하고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수사가 아마 들어갔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네. 짐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언론 보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경찰에서는 이거 뭐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지 싶고 그다음에 아. 김어준이 그 지연진하고 연락을 하면서 처음부터 팩트를 다 알고 있었다는 부분. 네. 요거는 아마 그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첫 네. 편지도 김어준에게 네. 갔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검찰에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법원 그 공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판결문에서 뭐 네. 어디 다른 매체에서 먼저 단독 기사도 썼던데 네. 그러니까 MBC 보도보다 5개월 앞선 시점이더라고요. 예. 2019년 맞습니다. 2019년 10월인가 그렇던데 그때 이미 이제 김어준하고 제보자 X하고 이제 접촉이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네. 뉴스타파 이런 걸로 그 지연진 씨가 뭐 네. 제보자 X라는 이름을 얻어갖고 활동을 하고 있었을 아, 때예요. 맞다. 그래서 네. 뉴스타파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죠. 그 이쪽이 다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저래 연락하면서 뉴스를 네. 서로 더 이렇게 공유하고 키우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검찰 보안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거네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근거가 야 너 그때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동재 발언 중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를 일찍부터 알 수 있었네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예, 그 지연진 네. 씨하고 초반부터 여러 번 구체적으로 연락한 과정이 네. 다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